206쪽 13단원 대표값과 산포도의 B단계 1539번부터 1584번까지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첫 문제, 별량 3개 ABC의 평균이 11에 보기 7하고 13 포함해가지고 평균을 다시 구하라네. 굉장히 간단한 문제지. 일단 A, B, C의 평균이 10이니까 요거를 자료의 개수, 별량의 개수인 3으로 나눴을 때 10이 나와야 돼. 이제 A, B, C에다가 7하고 13을 곁들여서 별량의 개수가 5개로 나눴으니까 5로 나눠주면은 요게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평균인데,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할 수가 있지. 어디서? 요 식에서 구할 수 있잖아.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30이 나오지. 이게 30이라고. 그럼 30 더하기 7 더하기 13 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5로 나눠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오겠지. 1540번. 대표값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와 있는데 올바른 거 찾으면 돼. 1번, 대표값으로 자료가 흩어진 정도를 알 수 있다. 이걸 알려면은 분산을 알아야 되지. 대표값이 아닌 분산을 알아야 되겠다. 2번, 대표값은 편차, 분산, 표준 편차가 아니고 평균, 중앙값, 최빈값으로 이루어져 있지. 이 세 개를 대표값이라고 하지. 3번, 평균은 주어진 자료 중 가장 큰 값과 작은 값을 더한 후 2로 나눠준다. 이건 뭐에 대한 설명인지 모르겠어. 4번, 평균은 자료의 일부분만 이용하여 계산한다. 다 갖고 계산하지? 5번, 평균은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받는다. 맞는 말이지. 왜냐면 2, 3, 4, 5 이런 식으로 몰려있는 자료 가지고 평균을 내면은 굉장히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값이 나오지만, 여기에 45라든지 뜬금없이 80이라든지 이런 별량들이 섞여 있으면은 평균을 냈을 때 그 값이 별로 이 숫자들을, 별량들을 대표할 만한 값이 나오질 않아. 그래서 평균이 이런 극단적인 값이 포함되어 있다면은 이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원치 않는 결과를 내보내기도 한단 말이야. 1541번. 재학이가 일주일 동안 운동을 했대. 운동시간의 평균. 굉장히 쉽지. 1 더하기 0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5. 여기에 있는 별량들을 다 더해가지고 1월화수목금토 7개로 나눠주면은 이게 바로 평균이 되지. 2 나올 거야. 1542번 풀기 전에 뭔가 한 가지 설명하고 넘어갈게. 어떤 자료가 있어. 별량을 A, B, C, D, E 5개를 가지고 있어. 근데 이 별량들이 값이 조금씩 변했어. 어떻게 변했냐면은 3A 플러스 2, 3B 플러스 2, 30 플러스 2, 3B 플러스 2, 3E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변했는지 알겠지? 3배한 다음에 2씩 더한 거야. 이렇게 자료가 변했을 때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가 각각 어떻게 변하겠는가? 그것에 대한 설명이야. 먼저 평균. 원래 자료의 평균을 X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랬을 때 과연 변형된 자료의 평균은 얼마가 나오는가? 자료들이 모두 3배한 다음에 2씩 커졌기 때문에 평균 역시 3배에다가 2가 커지게 돼. 간단한 문제지. 자, 그럼 분산은 어떻게 변하는가? 분산은 약간 복잡하기 때문에 둘로 나눠서 해볼게. 먼저 요 2씩 커진 요 요인들이 분산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자료가 1, 2, 3, 4, 5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었어. 2씩 더해보자고. 3, 4, 5, 6, 7, 8. 원래 자료는 간격이 몇 식이니? 1식이지. 변형된 자료는 간격이 몇 식이야? 똑같이 1식이지. 이 분산이라는 놈은 자료가 얼마나 벌어져 있는가, 그걸 나타내는 값이야. 근데 자료를 변형했어도 전혀 변한 게 없지. 간격이 똑같단 말이야. 따라서 더하기 요소, 요것들은 분산을 전혀 변형시키지 못해. 똑같은 값으로 더해진다면은 분산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 자, 그럼 곱하기 요인은 어떻게 분산을 변형시키느냐? 원래 자료가 1, 2, 3, 4, 5였는데 그것이 이제 3배씩 돼가지고 3, 6, 9, 12, 15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 그럼 간격이 몇 식이니 지금? 3식이지. 3식, 3, 3.
원래 간격은 1식이었는데 변형된 자리는 간격이 3식이야. 간격이 몇 배 커졌어? 3배 커졌지. 따라서 분산은 원래의 자료의 분산이 y였다면은 변형된 자료의 분산은 3의 제곱배 커지게 돼. 이 제곱배가 왜 붙었냐면은 분산 자체를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구했니? 편차의 평균을 낸 게 아니고 편차를 제곱한 다음에 그것의 평균을 내줬지. 분산 자체를 계산할 때 제곱을 썼기 때문에 여기서도 제곱항이 들어가게 됐어. 그것 때문에 이 제곱이 들어가게 된 거야. 분산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았으니까 표준 편차는 원래 루트 y였다면은 당연히 3루트 y로 변하게 되겠지. 이것을 루트 씌우면 되니까. 방금 설명한 것을 가지고 1542번 풀어보자고. ABCD 5개의 별량이 있는데 요것의 평균이 20인 자료가 있었어. 근데 이 별량들을 어떻게 했니? 3배 한 다음에 40 빼줬어. 그랬을 때 평균이 어떻게 변하겠는가? 평균은 어떻게 변한다고? 자료가 변한 만큼 평균도 변하게 되지. 원래 평균이 20이었는데 그걸 3배 한 다음에 4를 빼주면 된다. 답은 56. 3번. 1543번. 학생 10명의 통학시간을 조사해서 교수분포표로 만들었어. 평균이 18분일 때 XY 값을 구해가지고 곱하여라 이런 문제지. 자, 이거는 평균 내주면 안다면은 뭐 그다지 어렵지 않은 문제지. 교수분포표를 보고서 평균 어떻게 구하니? 일단 통학시간 5분에다가 도수인 2를 곱해줘. 그리고 15에다도 x를 곱해주고 25에다도 y를 곱해주고 35에다도 2를 곱해준 다음에 이걸 다 더해주지. 이렇게 다 더하면 뭐가 나오니? 학생들이 통학한 시간, 총 시간이 나온단 말이야. 어떻게 한다고? 5 곱하기 2 더하기 15x 더하기 25y 더하기 35 곱하기 1 해주면 총합이 나오는데 그걸 얼마로 나누죠? 도수의 총합인 10으로 나눠줘야 된다고. 10으로 나눠주면 이게 평균인 18이 나와야 된다. 사실 모르는 거는 x, y 두 개야. 근데 식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대로는 곤란하겠지. 또 하나의 식이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니? 도수의 총합이 10이라는 요 사실로부터 나오게 되지. 여기 도수의 총합이 10이니까 어떤 식을 세울 수가 있니? 2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1은 10 이런 식을 세울 수가 있지. 요 지금 두 식을 연립해서 풀면은 x, y 값이 나오게 되겠지. 한번 구해보라고. x, y 곱하면은 12가 나와. x, y는 12. 1544번. 재석이네 반에 두 모둠의 학생들이 있는데 필기구 개수 조사한 거야. 1모둠은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쭉 나와 있고 2모둠 역시 쭉 나와 있고 중앙값 구하는 문제인데 자료의 개수를 세보면 알겠지만 다 짝수개식이야.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 10. 중앙값이 중앙값이라네. 자료의 개수가 짝수개일 때는 중앙값 구하는데 약간 주의를 요하지. 왜냐면은 중앙에 들어있는 값이 2개이기 때문에. 자료의 값이 짝수개일 때는 그래서 중앙값을 어떻게 구하니? 가운데 있는 2개의 값의 평균을 구하지. 1모둠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7 2개가 오게 돼. 그래서 그냥 중앙값이 7이 되게 되고 2모둠은 이 6하고 7이 자료의 중앙에 오게 된다. 따라서 중앙값이 6.5가 돼. A하고 B를 더해주면은 13.5가 답이 되겠네. 207쪽 1545번 중앙값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만 골라야 돼. 자료의 값이 매우 크거나 매우 작은 값이 있는 경우 자료 전체의 특징을 더 잘 대표할 수 있다. 맞지? 평균 같은 경우에는 자료의 매우 작은 값과 매우 큰 값 요런 것들이 평균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쳐 대표할 수 없는 값을 만들어준단 말이야. 하지만 중앙값은 양 사이드에 있는 값 별로 상관없잖아. 오로지 가운데 있는 값만 중요하지. 따라서
자료의 값이 막 들쭉날쭉하고 앞뒤 값이 굉장히 큰 경우에는 오히려 중앙값으로 대표값을 설정하는 것이 더 좋을 수가 있다. 니은 자료의 모든 정보를 활용한다. 그렇지 않지. 자료의 모든 정보를 활용하는 건 평균이야. 디귿 자료의 개수가 홀수이면 중앙값은 자료 중앙에 준대야 한다. 맞지? 그래서 기억 디귿이 답이야. 1546번 선안의 반 학생들 취미활동 조사한 거야. 독서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네. 다 거짓말이지. 자, 이 자료에 대한 최빈값을 구하세요. 독서하는 애들이 제일 많으니까 최빈값 역시 독서. 1547번 현지는 반 학생들이 좋아하는 운동 종목을 조사했대. 가장 좋아하는 종목, 쉽게 알 수 있는 것. 가장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게 반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운동이겠지. 따라서 최빈값이 여기서는 적당한 답이 되겠네. 1548번 정예빈의 반 30명의 영어 성적을 다 조사했어. 이렇게 나타내줄 필요 없는데 다 이렇게 구해줬네. 문제 풀기 어려우라고. 나는 안 풀 거야. 중앙값하고 최빈값만 구하면 되지? 구할 줄 알잖아. 안 풀어줘도 되지. 중앙값은 77.5 나오고 최빈값은 80 나와. 합해주면 157.5가 답이야. 1549번 4번 시험을 봤어. 성적이 90점, 85점, 89점, 92점 나왔어. 5번째 시험을 몇 점 받아야지 평균이 90점 나올까? 평균 어떻게 구하니? 90은 평균 90점이라고 했으니까 90 더하기 85 더하기 89 더하기 92 그리고 마지막 시험 몇 점인지 몰라. X 그거를 몇 개로 나눠줘? 5개잖아 지금 자료가. 나눠주면은 평범한 1차 방정식이 되지. 풀 수 있을 거야. 답은 5번. 1550번 시험을 4번 봤어. 100점, 60점, 80점 맞고 마지막에 몇 점 받았는지 몰라. 근데 최빈값이 80점이래. 그럼 80점이 제일 많아야 될 거 아니야. 따라서 X는 얼마? X 80 나와야 돼. 그러니까 4번은 100점, 60점, 80점, 80점 맞았다는 얘기야. 5번째 국어시험 몇 점 맞아야 평균 3점 오르겠는가? 그거 물어봤어. 그럼 원래 평균을 알아야 3점 올라간 평균을 알 거 아니야. 원래 평균 몇 점? 이거 다 더해. 다 더한 다음에 4로 나눠줘. 그럼 얼마 나오니? 80점 나오죠. 원래 평균이 80점이었어. 3점 높아졌으니까 평균 몇 점 나와야 되니? 83점 나와야 돼. 83은 몇 번 시험 봤니? 5번 시험 봤지. 83점 평균 나오는 시험은 5번이야. 80 더하기 80 더하기 맨 마지막 모르지. 5번째 시험 몇 점 맞았는지 몰라. 그걸 5로 나눠주면은 이게 83 나와야 된다고. 역시 간단한 1차 방정식이지? 풀 수 있을 거야. 답은 5번 되겠네. 208쪽 1551번 해나 일주일 동안 컴퓨터 이용 시간이야. 목요일에 몇 시간 했는지 몰라. 하지만 평균을 알고 있지. 평균 알고 있을 때 별량 하나 채우는 방법 앞에서 많이 했으니까 구할 수 있을 거야. X는 42 나와. X값 나오면 모든 자료의 값을 알고 있으니까 중앙값 구할 수 있겠지? 중앙값 41 나오고 빼주면 1 나와. 1552번 회원 51명의 평균 몸무게가 50kg이었는데 한 명 나갔어. 그랬더니 평균이 50에서 50.1로 늘어났네. 나간 놈은 가벼운 놈이었을 거야.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나간 놈의 몸무게 구하는 거야. 50kg씩 51명이 있었어. 이게 51명의 몸무게 총합이지. 근데 한 놈 나갔지. 나간 놈 몸무게를 X라고 두면은 이게 나간 놈 뺀 50명의 몸무게가 되지. 그렇게 했을 때 평균이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 50.1 나와야 된다고. 방정식 풀면 X는 45. 1553번 50명 몸무게 평균이 60 전학 가고 나서 48명의 몸무게가 평균이 60.5. 위의 문제랑 똑같은 거지. 1552번이다. 똑같으니까 풀지 않을게. 답은 3번. 1554번 문제 보면 알겠지만 편차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편차가 뭐였니? 별량에서 평균 빼준 거였어. 따라서 의미하는 게 뭐야? 각 자료, 별량들이
평균에 비해서 큰가 작은가? 편차가 2면은 평균보다 2 큰 거고, 편차가 마이너스 3이면 평균보다 3 작은 거고. 근데 편차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편차를 다 더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되니? 0 나와야 되지. 그래서 2하고 0하고 마이너스 3하고 빈 곳까지 다 합치면은 0 나와야 돼. 빈 곳은 1이 채워지겠네. 4회까지 점수의 평균이 84점이래. 평균이 84점인데 4회 수학 점수 맞추는 거야. 4회 수학 점수는 평균보다 얼마 크니? 1 크지. 따라서 85점. 1555번. 미술 성적 평균이 75점이야. 편차가 3이야. 제곱의 미술. 편차가 뜻하는 게 뭐라고? 평균보다 큰가 작은가? 편차가 3이라는 얘기는 편차보다 3 크다. 78점. 1556번. 5명 ABCDE의 몸무게 편차가 표와 같습니다. 5명 몸무게 평균이 52일 때 C의 몸무게를 구하세요. C의 편차를 구해야 되겠네. 편차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 다 더하면 0 나와야 된다고. 3, 마이너스 1, 2, 1 다 더하면 얼마니? 5지.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5야만이 다 더했을 때 0이 나오겠다. 평균이 52인데 편차가 마이너스 5니까 52에서 5 빼주면 되겠지? 47. 209쪽 문제 풀기 전에 분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가자고. 지금 칠판에 써있는 것처럼 자료가 값이 각각 3, 4, 5, 6, 7 이렇게 나와있어. 평균 구해보면 5가 나와. 이럴 때 분산은 어떻게 구하느냐?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지. 따라서 3하고 5의 편차인 마이너스 2 나오잖아. 마이너스 2의 제곱. 4하고 5의 편차 마이너스 1의 제곱. 5하고 5의 편차 0의 제곱. 6하고 5의 편차 1의 제곱. 7하고 5의 편차 2의 제곱. 한 다음에 다 더해서 별량의 개수인 5로 나눠줘. 그럼 분산이 나오게 된다. 원래 이게 분산의 정의야. 분산을 구하는 방법이지.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구할 수도 있어. 어떻게 구하냐면은 그냥 별량을 다 각각 제곱한다.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6의 제곱, 7의 제곱. 그런 다음에 다 더해주고 나서 5로 나눠줘. 이렇게 하면은 원래 거보다 훨씬 커지잖아. 그래서 뭘 빼주냐면은 평균의 제곱을 빼줘. 이렇게 구해줘도 분산 나온다. 두 가지 방법을 다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글자로 정리하자면은 분산은 편차 제곱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눠주는 거고,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이거 전체 값이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는 얘기라고.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썼니? 별량을 그냥 제곱하지. 그러니까 요만큼은 뭘로 되는 거야? 별량 제곱의 평균. 거기서 뭘 빼줘? 평균 제곱을 빼준다고. 이렇게 해도 분산 나온다고. 두 가지 방법 다 알고 있어야 돼. 1557번. 5명의 자료가 지금 나와 있어. 키가 나온 게 아니고 그냥 편차만 나와 있지. 표준 편차 구하는 문제야. 표준 편차 구하려면 분산부터 구해야 되는데, 분산의 정의가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했지. 지금 편차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분산을 구하기가 매우 쉽다. 자, 풀어보면은 마이너스 3에 제곱해가지고 9. 이거 안 주셨네. 그리고 마이너스 1의 제곱인 1, 3의 제곱인 9, 0의 제곱인 0, 그리고 x 제곱까지 5개를 다 더해서 5로 나눠주면 바로 이게 이제 분산되는데, 여기 보니까 x의 값을 알아야 돼. x의 값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편차의 성질을 이용하면 되지. 편차는 다 더하면 얼마 나온다고 했니? 0 나온다고 했었지. 따라서 x의 값이 얼마일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3, 0, x 더해가지고 0이 나와야 되니까 1일 수밖에 없겠다.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여기다가 x제곱 대신 1의 제곱이라고 쓸게. 계산하면 2 나오지. 답은 2번. 1558번. ABCD 5명의 학생 7월 한 달 동안 읽은 책 수야.
한 달 동안에 4권, 3권, 7권, 5권, 6권 모범생들만 있나봐. 이 자료의 분산을 구하래. 분산을 구하려면은 편차 제곱을 구해야 되는데, 따라서 평균을 먼저 구해야 되겠지. 1557번은 편차가 그냥 제공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용했지만, 여기는 편차 안 나와 있으니까, 별량으로 그냥 나와 있으니까 원래 구하는 방법대로 평균부터 구하고 구할 수 있도록 한다. 평균 구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답에 있는 평균을 갖다 쓰도록 하겠어. 평균이 5야. 그럼 편차를 구할 때는 이 평균하고 별량들의 값을 비교하면 돼. 별량이 1이 작으니까 편차 1이야. 2 작으니까, 2 크니까, 차이 없으니까, 1 크니까. 아이고, 여기 마이너스가 빠졌네. 여기도 마이너스 빠졌고. 이거 제곱해서 평균 구하면 된다.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 2 제곱하면 4, 0 제곱하면 0, 1 제곱하면 1. 다 더한 다음에 얼마로 나눠줘? 별량의 개수인 5로 나눠주면 돼. 나누기, 잘 보일라나? 노란색으로 하자. 나누기 5.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바로 분산이 된다.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2가 나와. 1559번. 5개의 별량이 있는데 평균이 8이래. 평균 나와 있으니까 편차 구하기 쉽고 분산 역시 구하기 쉬울 거야. 다만 걸리적거리는 건 요 x야. 이 x의 값을 어떻게 구해야 된다고 했지? 여기서는 평균 이용해서 구해야 되겠네. 평균이 나와 있으니까 없는 자료 하나쯤은 구하기 쉽다. 그렇게 구해가지고 편차 구한 다음에 분산 구하면 되겠다. 답은 5번. 1560번. 5개의 별량 40, x, y, 5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들의 평균이 6이고 분산이 4.4래.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구하세요. x하고 y 값만 알면 되는 거니까 식 2개 세우면 될 거 아니야. 식 2개가 어떻게 나오니? 그 평균이 6이라는 사실로부터 하나 나오고 분산이 4.4라는 사실로부터 하나 더 나오고 정리해서 풀어보면 별량이 지금 4, 10, x, y, 5 이렇게 있고 그것들의 평균이 6이고 분산이 4.4지. 따라서 4하고 10하고 x하고 y하고 5까지 다 더해주면은 이걸 5로 나눴을 때 얼마가 나와야 돼? 6 나와야 되고 4에서 6을 빼서 제곱하고 더하기 10에서 6을 빼서 제곱하고 더하기 x에서 평균 빼서 제곱하고 y에서 평균 빼고 제곱하고 5에서 평균 빼서 제곱하고 다 더해주고 이거를 얼마로 나눠줘? 별량 개수는 5로 나눠주면 이게 4.4 나와야 되겠지. 식이 2개 나왔고 미수도 그 2개이기 때문에 xy 값 나오겠지. 하지만 xy 값을 따로따로 구하기보다는 식을 정리하다 보면은 x제곱 y제곱이 나오고 x항 y항이 나오는데 이 x항 y항의 개수가 교묘히 같아. 그래서 묶어줄 수가 있어. 계산하다 보면 알겠지만 여기가 마이너스 12로 묶어주면서 x 플러스 y 그리고 나머지는 숫자로 쭉쭉쭉쭉 나오게 돼. 근데 x 플러스 y 값이 요 식에서 나와. 요 식에서 평균식에서 x 플러스 y는 11이 되는데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어 주면은 x제곱 y제곱이 바로 숫자 계산을 통해서 나오게 되니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답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61 나오면서 2번이 돼. (1561번) 세수 xyg가 있는데 평균이 10, 분산이 2. x제곱 플러스 x제곱하고 y제곱하고 g제곱의 평균을 구하래. 똑같이 이것도 x 플러스 y 플러스 g 요거를 3으로 나눠주면은 10 나와야 하는 거고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x에서 평균 빼고 제곱하고 y에서 평균 빼고 제곱하고 g에서 평균 빼고 제곱하고 g야. 그런 다음에 3으로 나눠주면은 이게 얼마가 나와야 돼? 2 나와야 되지. 요것도 전개 보면 알겠지만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g제곱 나오고 x하고 y하고 g의 1차항들의 개수가 다 마이너스 20 나올 거야.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 따라서 마이너스 20으로 묶어주고 x 플러스 y 플러스 g 하고 나면은
나머지 다 숫자야. 면 숫자 나오고 x 플러스 y 플러스 g가 값이 나오잖아. 이 평균식에서 집어 이어주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g제곱이 바로 나오게 된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g제곱을 알고 나면은 평균은 3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끝나지. 답은 102 정도 나오던가? 그럴 거야. 102. 1562번. 5개의 별량이 있는데 평균하고 분산이 나와있어. A 곱하기 B를 구하래. 앞서 했던 두 문제하고 다른 점이 하나도 없어. 평균식 구하고 분산식 세운 다음에 연립해서 풀면 되는 거야. 근데 아까 분산 구하는 식이 편차제곱의 평균 내는 거 말고 또 다른 식이 있었지. 요번엔 그걸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볼게. 이 방법을 이용하면은 앞에 두 문제도 좀 쉽게 풀려. 앞에 두 문제도 지금 푸는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고, 어떻게 푸냐면은 평균 내는 식은 일단 똑같아. 10 더하기 1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13. 이거를 5로 나눠주면 10 나와야 돼. 아까 분산 낼 때 편차제곱의 평균 말고 또 어떤 식이 있었지? 별량제곱의 평균을 낸 다음에 평균제곱을 빼줬었지. 그 식을 써줄 거야. 10의 제곱하면 100, 11제곱하면 121, A제곱, B제곱, 13제곱하면 169.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5로 나눠줘. 빼기. 평균제곱 빼준다고 했지? 평균이 10이니까 평균 제곱하면 100. 이렇게 하면 분산이 나온다고. 좋은 점이 뭐니? 그냥 X제곱 플러스 B제곱 여기 있고, A 더하기 B 여기 있고. 따라서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바로바로 이렇게 캐치가 되지. 그래서 문제 풀기가 쉽다는 거야. A 플러스 B의 값 구하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값 나오면은 A 곱하기 B의 값이야. 이걸 이용해서 구하면 되지. A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걸 이렇게 가로해서 빼주면은 여기가 2AB가 나오게 되지. 이걸 이용해서 풀면 되고 답은 63 나오면 되시겠다. 210쪽 1563번. 5명의 야구 선수가 있는데 그 분산이 있고 표로 편차를 주어졌어. 전 문제까지는 평균과 분산을 줬는데 이 문제에서 달라진 점은 평균 대신 편차를 줬다는 것 뿐이야. 평균으로 식 세운 대신 편차로 식을 세우면 되겠지. 편차로는 식을 어떻게 세우니? 편차의 합이 0이 나온다는 걸 이용하면 돼. A 더하기 4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B 더하기 마이너스 2를 하면은 이 합이 얼마가 나와야 된다? 0 나와야 된다. 분산으로 식 세우는 건 다 알고 있지. 그 두 식을 이용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13이라는 걸 알 수 있고, AB 곱하면은 마이너스 6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 1564번. 5개의 별량이 있었는데 평균이 6이고 표준 편차가 2였어. 별량이 각각 3씩 더해졌어. 그럼 평균은 어떻게 변한다고? 평균 역시 3 더해주면 된다고. 9가 나와 평균이. 표준 편차는 어떻게 변하니? 안 변하다고 했지. 더하기만으로는 자료들의 간격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했었어. 따라서 표준 편차는 2 그대로. 답은 3번. 1565번. 3개의 별량 ABC가 있는데 평균이 12일, 10이고 표준 편차가 4야. 별량이 지금 어떻게 변해서 3배씩 됐어. 3배씩 되면 평균 역시 3배 된다. 표준 편차는 어떻게 변해? 표준 편차 역시 3배 된다. 분산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 분산은 3의 제곱배만큼 늘어난다고 했지. 하지만 분산 구하라는 얘기는 없으니까 이것까지만 구하면 되고, 답은 30 빼기 16 해서 16이 아니고 30 빼기 12 해서 18이 되겠네. 1566번. 별량이 x1부터 xn까지 n개가 있는데 표준 편차가 2였어. 별량이 어떻게 변했니? 2배 한 다음에 1씩 더해졌지. 표준 편차가 어떻게 변할까? 더하기 1씩 해준 거는 전혀 표준 편차가 변하는데 영향을 못 미친다고 했고, 요 2배 준 사실만 영향을 미쳐서 표준 편차가 몇 배 돼? 2배 돼. 그래서 답은 2. 1567번. 도수분포표가 나왔는데 이 도수분포표를 보고서 평균하고 분산 구하는 연습 A단계에서 했던 것 같아. 계급 값부터 구해야 되지. 계급 값은 계급의 중간값이라고 했었어. 0하고 4의 중간값이니까 2, 4하고 8의 중간값 6, 10, 14, 18 이런 식으로 되겠지. 도수하고 각각 곱한 다음에 다 더해주면은 이것이 바로 별량이 총합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총합이 20으로 나눠주면은 나누기 20 해주면은 그것이 평균이 나오게 돼.
평균의 값은 12가 나오고 평균이 10이라는 사실로부터 편차를 구해야지 분산을 구할 수가 있겠지. 편차는 어떻게 구하니? 계급값을 이용하는 거야. 이거 역시 2에서 12 빼면은 편차는 마이너스 10 나오고 6에서 12 빼면은 마이너스 6, 10에서 12 빼면 마이너스 2, 6. 이것들이 다 편차지. 지금 편차. 편차를 제곱한 다음에 또다시 도수를 곱해주고 다시 다 더한 다음에 20으로 나눠주면 그것이 바로 분산이 되겠다. 분산은 15.2. 1568번. 옳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 편차는 계급값에서 평균편과 맞지. 계급값 대신 별량이라고 써있어도 맞지. 2번 표준편차 제곱은 분산 맞고 3번 평균 이렇게 구하는 거 맞고 분산 역시 맞고. 지금 5번 표준편차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준편차는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분산에다가 루트 씌우면 되지. 분산 자체가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구하기 때문에 여기다 루트 씌워도 표준편차 되겠다. 211쪽 1569번 ABCD 구한 다음에 다 더하는 건데 지금까지 해왔다면은 쉽게 할 수 있어. 답은 415야. 1570번 AB 두 학급이 나와 있는데 학생 수가 35명으로 똑같아. 수학 점수가 쭉 배치가 돼 있지. 보기의 설명 중에서 틀린 것 고르는 거야. 기어 A학급의 평균과 B학급의 평균을 비교하는 거야. 평균이 같은지 다른지 구해봐야 되겠지. 구해보시면 같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기억 맞고. 니은 A학급의 편차합과 B학급의 편차합을 물어보고 있는데 편차합은 A학급, B학급 뿐만 아니고 모든 자료에 있어서 편차합은 항상 0 나오게 돼 있지. 따라서 니은도 맞고. 지금 A학급의 표준편차와 B학급의 표준편차 비교하는 건데 표준편차는 직접 구해봐서 비교해도 되지만 이렇게 표준편차의 구분이 명확한 자료에 있어서는 그냥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어야 돼. A학급의 경우에는 가운데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몰려있어. 주변에는 학생이 별로 없어. 하지만 B학급은 가운데에 그다지 몰려있지 않고 그냥 골고루 퍼져있는 느낌이야. 이럴 경우에 표준편차는 당연히 B학급이 크다. 자료에 벌어진 정도가 바로 표준편차의 척도라고 했는데 B학급이 훨씬 많이 벌어져 있는 거지. A학급은 몰려있어. 편차가 그만큼 작다는 거야. 따라서 B학급이 표준편차가 크고 이것은 틀린 내용이 되겠지. 답은 3번. 1571번은 히스토그램을 보고 평균과 분산을 맞추는 문제야. 히스토그램은 이 막대를 보고서 이 막대 자료가 나타내는 것이 계급값이 4, 도수가 2. 이 막대가 가리키는 것이 계급값은 6, 도수가 4. 이런 식으로 각 막대가 가리키는 계급값과 도수만 알 수 있다면은 도수분포표에서 평균과 분산 구하는 것과 다를 게 전혀 없어. 답은 1번. 1572번 똑같은 문제지. 내 자료가 찢겨 나갔네. 찢겨 나간 자료는 어떻게 채우면 되니? 학생 수가 10명이라는 사실로부터 1 더하기 2 더하기 2 했는데 5명밖에 안 되잖아. 그럼 여긴 당연히 몇 명이어야 되겠어? 5명이어야 되겠지. 그럼 구할 수 있겠지? 자료의 분산은 76 나와야 돼. 1573번 똑같은 문제야. 표준편차가 2루트 A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A값 구하면 되겠지. 그냥 표준편차 구하면은 A값 바로 나오게 되겠네. 답은 4번. 212쪽 1574번 한 학급에 영어 성적이 나와 있는데 남학생하고 여학생하고 따로따로 나왔어. 남학생 평균, 여학생 평균, 남학생 표준편차, 여학생 표준편차. 따로따로 주어주고서 전체 표준편차를 구하래. 이런 식의 문제 어디선가 풀어본 적 있지? 뭘로 풀어봤니? 평균 점수로 풀어봤지. 예를 들어서 남학생의 평균이 73점이고 여학생의 평균 점수가 77점일 때 전체 평균을 구하세요. 이럴 때 어떻게 푸니? 73 곱하기 20 해서 남학생의 총점을 구하고 77 곱하기 20 해서 여학생의 총점을 구한 다음에 전체 학생 수인 40으로 나눠주지. 편차는 어떻게 해야 될까? 편차도 비슷해. 왜 비슷하냐면은 편차는 분산을 구함으로써 구할 수가 있는 건데 이 분산 자체가
뭐의 평균이야?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따라서 분산에다가 도수를 곱해주면은 편차 제곱의 총합이 나오게 돼 있어. 분산에다가 도수를 곱해준다는 얘기는 편차 제곱의 평균에다가 도수 곱해준다는 얘기고, 이것이 바로 편차 제곱의 총합이 되겠어. 편차 제곱의 총합을 구해주면은 양쪽의 편차 제곱의 총합을 구해줘가지고 더해준 다음에 총 도수로 나눠준 다음에는 똑같이 분산이 나오게 되겠지. 전체 분산이 나오게 되겠지. 전체 평균이 나왔던 것처럼. 그럼 일단 분산을 구해봅시다. 표준 편차를 제곱해주면 분산 나오니까 여기의 분산은 36이고 여학생의 분산은 16이야. 여기다 뭘 곱해준다고? 각각 도수를 곱해준다고. 그러면은 분산의 총합이 나오게 돼. 분산의 총합이 아니고 편차 제곱의 총합이 나오게 되지. 요 식으로부터 편차 제곱의 총합이 나와. 36 곱하기 20 더하기 16 곱하기 20, 그걸 얼마로 나눠줘? 40으로 나눠지면은 이것이 바로 총분산이 되는 거야.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니? 26 나와. 거기다 루트 씌워주면은 루트 26. 이게 전체 표준 편차 되겠다. 1575번. 같은 시기야. 남학생 4명과 여학생 6명이 있는데 평균이 같고 분산이 4하고 9야. 자, 분산이 뭐라고?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했어. 따라서 분산에다가 학생 수를 곱해주고 분산에다가 학생 수 곱해주면 이게 편차 제곱의 총합이 나온다고 했지. 편차 제곱의 총합을 도수, 총도수로 나눠주면 그것이 바로 분산이니까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된다. 답은 7이 나오게 되지. 자,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1574번도 그렇고 방금 본 1575번도 그렇고 잘 보면은 평균이 같아. 평균이 같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었던 거야. 평균이 다르면은 만약에 평균이 76점이고 여기가 뭐 74점이었다. 그러면은 요 표준 편차를 비롯한 분산이 76점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요 평균 76점을 가지고. 여기 있는 표준 편차 4는 또는 분산 16은 74점 평균을 가지고 만들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걸 짬뽕했을 때 전체 표준 편차를 구할 때는 어떤 평균을 구해야 되니? 전체 평균으로 해야 돼. 전체 평균은 몇 점이 돼? 75점이야. 전체 평균은 75점. 그럼 분산이 막 꼬이게 되지. 따라서 1574번과 1575번은 평균이 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거야. 1576번은 평균이 달라. 따라서 위에서 썼던 방법을 쓸 수가 없다. 내수 A, B, C, D가 있는데 A, B와 C, D의 평균과 분산이 나와 있어. 이 문제는 위에처럼 풀 수가 없다고 해서 분산에다가 그냥 도수 2 곱하고 분산에다 도수 2 곱해서 4로 나눠지면 총 분산이 나오느냐? 아니라고 했어. 평균이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럼 어떻게 풀어줘야 돼? A, B, C, D 각각의 값을 구한 다음에 다시 평균과 분산을 구해줘야 돼. 그렇게 풀 수밖에 없어. 그렇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별량이 이렇게 4개만 나온 거야. 너무 어렵지 않게. A 더하기 B는 얼마 나오니? 8 나오지. 평균이 4니까. A 더하기 B 나누기 2가 4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평균 8로부터 분산 어떻게 구할 수 있어? A 빼기 4 평균 빼주고 제곱하고 B 빼기 4에서 제곱하고 그걸 도수인 2로 나눠줘. 별량의 개수인 2로. 그러면 분산 1이 나와야 되지. 식 2개로부터 A, B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거야. CD 값도 같은 방식으로 구해. 그럼 A, B, CD 값이 다 나오지? 값이 다 나온 거에서 표준 편차 구하는 거 어렵지 않지. 물론 해답을 보면은 조금 더 비교를 부려서 간단하게 풀었을 수도 있어. 참조하든지 아니면 A, B, C 다 구하든지 그건 마음대로 하고. 답은 얼마가 나오겠니? 답은 몇 번인지 내가 안 적어놨다. 1576번 답은 3번이네. 3번.
1577번 1번과 2번 줄넘기 횟수를 조사를 했는데 표가 같았어. 표준 편차가 작은 반을 구하래. 표준 편차가 작으려면 어떤 모양이 돼야 되니? 히스토그램을 그렸을 때 평균에 학생들이 많이 몰렸을 때 이럴 때 표준 편차가 작아, 분산이 작다는 얘기지. 만약에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퍼진다던가 아니면은 양 사이드만 많고 가운데는 얼마 없다던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면은 분산이 큰 그래프가 될 거야. 1번 보니까 완전 퍼져있어. 히스토그램이 4명, 5명, 뭐 6명, 4명, 약간 여기서 올라가기까지 하고 이렇게 돼 있고, 2번은 0명에서 급상승했다가 약간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약간 떨어진 양상. 어디가 가운데에 더 많이 몰려있니? 2번이 더 가운데에 많이 몰려있는 모양으로 돼 있지.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거야. 답은 근데 1번이라고 나와있어.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내가 분산 구하는 계산기로 2D를 봤는데 2번이 적게 나오던데, 분산이 확실히. 뭐 이유는 잘 모르겠어. 이런 애매한 문제는 직접 표준 편차 구해봐야 돼. 원래는 이런 문제를 그냥 숫자들의 집합 모양만 보고서 딱 찝으라는 식으로 문제를 낸 건데, 이건 좀 애매해. 구해봐야 될 정도로 좋지 않은 문제지. 1578번 같은 게 좋은 문제야. 하 문제지만 원래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야 돼. 자료 중에서 표준 편차가 가장 큰 것, 평균의 값들이 다 몰려있으면은 그게 표준 편차가 제일 작은 거야. 눈에 딱 들어오지. 5번이 표준 편차가 제일 작아. 표준 편차가 제일 크다는 거는 아까 이런 식으로 퍼져 있다던가 아니면은 양 사이드에 값이 몰려있다던가. 1번이 딱 그 짝이지. 1이 겁나게 1이 되게 많고 5도 되게 많고, 다른 것들은 뭐 그냥 그런 거. 1번이 답이지. 표준 편차가 제일 큰 거야. 1579번 A, B, C 자료 조사한 거야. 턱걸이 횟수를 조사했는데 A는 7번 한 적도 있고 8번 한 적도 있고 9번 한 적도 있고, B는 8, 9, 10 이렇게 했고, C는 6, 8, 10 이렇게 했고. 표준 편차를 각각 A, B, C라고 할 때 A, B, C의 대소관계는 A하고 B 같은 경우에는 간격이 일식으로 똑같이, 아까 전에 예를 들어본 거 뭐 1, 2, 3, 4, 5 해가지고 이 각각의 별량들이 1씩 커지거나 뭐 2씩 커지는 식으로 더하기 식으로 커진 것들은 평균은 변하지만 표준 편차는 안 변한다고 했었지. 그래서 A하고 B의 표준 편차는 같아. C가 이제 표준 편차가 좀 다르지. 간격이 벌어져 있잖아. 이렇게 C만 표준 편차가 크고 A, B는 표준 편차가 같은 2번이 답이 되겠다. 213쪽 1580번 4명의 학생이 5회에 걸쳐서 과목을 수행평가를 받았는데 그 결과를 나타낸 표현. 선한이, 형준이, 응남이, 아람이. 표준편차가 가장 작은 학생을 골라달래. 표준편차가 가장 작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평균에 몰려있어야 돼. 같은 값을 여러 번 받았어야 된다고. 선한이가 딱 눈에 띄지. 좋은 성적은 아니지만 C를 4번이나 받았어. 다른 애들은 막 섞여있지. 여러 자료들. 선한이가 답이 되겠고. 1581번 5학급이 있는데 영어 성적에 표준편차가 제일 작은 그룹, 성적이 가장 고른 학급이니까 표준편차가 제일 작은데 고르면 되겠지. 뭐 숫자로 딱 눈에 띄지. 어디겠니? D학급이 표준편차가 제일 작고 성적이 가장 고른 학급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1582번 키가 나와있는데 표준편차가 나와있어. 표준편차가 나와있으면은 그 격차에 대한 정보, 얼마나 퍼져있는가에 대한 정보가 나와있는 거야. 격차가 가장 작은 바는 역시 표준편차가 가장 작은 D반이 되겠네. 1583번 5명의 수면시간이 나와있는데 수면시간이 가장 불규칙적이어야 된대. 지금 여기 있는 문제들은 뭘 나타내는 것 같아? 표준편차가 큰 조건들, 그런 것들을 여러 용어를 사용하면서 나타내고 있는 거야. 뭐 격차가 크다든지 성적이 뭐 불규칙하다든지 뭐 성적이 고르다든지 이런 용어를 사용해가면서 그런 용어들이 표준편차와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지 학생들이 알고 있는지 그걸 묻고 있는 거지. 수학적인 물음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약간 국어적인 그런 물음을 하고 있는 거야. 가장 불규칙적이라는 건 표준편차가 커야 되겠지. 표준편차가 큰 학생 딱 눈에 띄지. 대우기 6.6. 1584번 제2중학교 3학년 새학급에 대해서 기말고사 실시했습니다. 기말고사 실시한 이 자료들이 나와있네. 기억
2반 학생들의 성적이 1반과 3반보다는 넓게 퍼져 있다. 표준 편차를 보면 되지. 넓게 퍼져 있다는 얘기는 표준 편차가 크다는 얘기야. 2반 학생들이 표준 편차가 제일 큰가? 맞네. 이렇게 커서가 안 보여. 기억 맞고. 니은. 세계학급 중 수학 성적이 가장 우수한 학생. 평균 점수를 보면 되겠지. 대표값을 보면 된다는 얘기야, 이거는. 아, 근데 수학 성적이 가장 우수한 반이 아니고 가장 우수한 학생이 3반에 있는가? 그건 모르지. 뭐 가장 시험을 잘 본 반을 고르라 그러면 평균을 보면 되겠지만 그 평균 안에 그 반 안에 들어있는 학생들의 점수가 모조리 들어있진 않잖아. 따라서 이건 알 수 없다는 이유. 이거 점수가 90점이 이상 학생 수. 이건 역시 알 수가 없지. 평균만 보고서는. 이거 또 모른다.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정규분포에 대해서 배운다면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도 어느 정도는 얻어낼 수가 있지만 지금은 그런 것도 안 배웠고 이 자료 자체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문제 그런 언급이 없지. 따라서 기억만 납니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B단계가 마쳤습니다.